자, 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어,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종합 연습 사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종합 사례라고 제가 해놨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거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11월 10일 날 요 주식회사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회사 이름 그냥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자, 현금 1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분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현금 10만 원을 투자해서니까 투자 받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받았대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만큼 증가하고, 자, 이건 투자받은 돈이니까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회사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현금 5만 원을 차입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그리고 현금 들어온 것만큼 빚을 진 거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11월 15일 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1월 15일 날 현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증가됐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은 거니까 요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네요. 자, 11월 20일 날 직원한테 월급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9만 원이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자, 11월 21일 날 자, 회사는 직원에게 출장비로 4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출장 비용이니까 여러분 출장 비용 이런 비용을 참고로 여비교통비라고 그래요.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4만 원 발생했고 현금으로 지급한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 이처럼 거래를 인식해서 분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분기만 하게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기죠, 전기. 자,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전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11월 10일 날 현금 10만 원 차변에 있는 거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 10만 원 있죠? 그 자본금 10만 원 적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현금 5만 원 증가됐죠? 자, 여기 현금 5만 원 증가된 거, 요건 상대 계정 적는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차입금 5만 원 있어요. 그럼 차입금 5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또 11월 15일 날 현금 30만 원 있죠? 그러면은 현금 30만 원이 증가됐고 수수료 수익이라고 했었으니까 수수료 수익도 3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잡혔습니다. 11월 20일 날 급여 9만 원이 발생됐죠? 그러면 급여 9만 원 이렇게 대변에 현금 9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4만원. 여비교통비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비교통비 4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4만원.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분계를 특계점 각각의 계정 과목에다가 그대로 한번 더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현금이 10만원, 지금 5만원, 30만원이니까 총 45만원이 증가됐구나. 그렇죠? 또 현금이 9만원, 4만원 줄어들었구나. 13만원이 나갔네. 이렇게요. 그럼 남아있는 현금의 금액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계정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양쪽의 금액이 똑같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대차평균 원리에 따르면 양쪽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뭔가 잘못 기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해 보자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것들을 그대로 계정을 짓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산표라는 거는 우리가 마감을 하기 전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전에 한번 계정들을 짓게 해보는 거예요. 이 오류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오류 검증 목적으로 양쪽의 금액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집계해봐요, 같이. 거기 현금 T 계정 보시면은 얼마 있어요? 45만 원이 있네요. 현금 T 계정 대변에는 13만 원이 있죠. 자, 그럼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증가하는 거고 차변에 더 많이 남아 있겠죠. 45만 원 현금 자산 증가했고 13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남아 있는 건가요? 32만 원의 현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차입금과 자본금도 볼까요? 자, 차입금 특이정 보시면은 차입금이 대변에 5만 원이죠. 차변에는 금액이 없네요. 그럼 잔액도 5만 원이겠네요.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증가하게 되고 대변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수수료 수익, 이건 수익입니다. 자, 수익 보시면은 수수료 수익 대변에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변의 금액은 없네요. 그럼 당연히 1년 동안 수수료 수익의 잔액도 30만 원이 대변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급여와 여비교통비는 비용입니다. 자, 거기 특이정 보시면은 급여가 얼마죠? 급여가 9만 원. 또 여비교통비가 4만 원. 대변에는 요 기록 비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차변에 9만 원과 4만 원이 지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계정을 다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계정 집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시산표라는 거는 계정 집계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할 때. 자, 그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 요 양쪽은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잔액도 어떻다고 했었죠? 당연히 양쪽의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자, 이걸 무슨 평균의 원리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죠.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자, 기말에 해야 되는 분기에는 없다라고 가정해 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장부를 한번 마감해 볼까요? 그럼 장부 마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수수료 수익 30만 원이 있네요. 그럼 대변에 있는 수수료 수익 차변으로 마감해 주는 거예요. 또 차변에 급여 9만 원 그리고 여비교통비 4만 원 있네요. 그럼 차변에 있는 요 비용 항목들을 대변으로 이렇게 마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익이 30만 원이고 비용이 요 13만 원이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17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한 해 동안 발생된 거죠. 그럼 그 단기 순이익만큼 12월 31일 날 회사의 재산이 더 늘어났겠죠. 그럼 그 늘어난 것만큼 요 자본에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쪽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사용한다고 그랬죠? 뭐 손익이라고 해도 되고 집합손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집합손익은 뭐 실제 거래를 분기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12월 말일 날 또는 결산일에 이렇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여기 30만 원이고 여기 30만 원이니까 어차피 상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상세가 돼서 잔액은 남아있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진짜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자본금 있잖아요. 이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은 하긴 하는데 이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투자받은 자본금과 이렇게 장사해서 늘어난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 자본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 용어니까 그래 뭐 당기순이익 늘어난 건 자본금이라고 바로 안 하고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나 보다. 뭐 이 정도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자 11월 10일 날 우리가 10만 원을 투자 받았었죠. 이건 투자받은 자본이었는데 자 1년 동안 뭐 이거 1년이라고 한번 가정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30원이었고요. 들어간 비용이 여기 보시면은 13만 원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이 시점에는 당연히 재산이 17만 원만큼 늘어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27만 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에 있던 자본 요 10만 원하고 단기 순이익으로 그죠? 단기 순이익으로 얼마만큼? 17만 원이죠. 17만 원만큼 늘어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자본금 이렇게 했는데 요 17만 원을 이익여금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요 밑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회계의 순환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 한번 분기에 써보고 또 T자 모양 그려서 한번 옮겨 적어보고 시산표 집계해서 계산기 두들겨서 양쪽에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지 보고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그려보시면 아 이게 돌아가는 구조가 이런 식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종합 사례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